자료 2번이. 이거 정규화 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요, 제 말이. 자료 2번. 왼쪽이 대. 대축적 지도가 넓게 본 거잖아. 자료 2번 보세요. 대축적 지도가 좁은 범위를 엄청 자세하게 본 거잖아. 대한민국 좁은 범위를 엄청 자세하게 본 거잖아. 이게 자세히 본 거 아니에요? 왼쪽 게 더 자세히 본 아니 소축 그냥 여기가 대한민국이면 이게 대한민국의 소축적 지도고 대한민국의 서울시는 지금 상대적인 거잖아.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 얘가 대축적 지도고 여기가 대한민국 지도가 여기 서울시면은 서울시가 대축적 지도고 대한민국 지도가 소축적 지도가 된다. 이해가? 여기 봐봐. 지금 대축적 지도에는 건물 위치, 도로망 등이 잘 나타나니까 엄청 자세히 본 거잖아. 네. 맞지? 그러면 여기 뭐 아파트, 교육 지원 교육 지원청 이런 거 나인 거, 요 아주 작은 분야를 엄청 넓게 확대해서 본 거잖아. 그렇지? 이게 대축적 지도라고 대리만 본 거라고 대리만. 근데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본 거는 소 전체를 그린 거잖아. 소축적 지도지. 원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확대했다. 많이 확대하면은 전체 분자의 그 크기가 작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분수의 크기가 작으니까 크기가 작아서 소축적 지도고, 이거는 분수의 크기가 크니까 대축적 지도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애들이 이거를 앞뒤를 잘 헷갈리니까 이렇게 외우라고. 소축적 지도는 소 전체를 본 거고 대축적 지도는 대리만 본 거니까 좁은 지역을 자세히 본 거다. 쌤, 저 대륙을 그린 거예요? 유라시아 대륙, 아프리카. 내용도 몰랐어요. 진짜 무슨. 이 정도면 알아볼 수가 있어요. 건물 그리시네. 근데 원래 대부분 어? 유럽이랑 아시아 떼놓아서 그리는데. 아니야, 붙어 있어.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근데 그러잖아. 학교에서는 어. 6대주잖아요. 그치, 6대주. 그래서 저 유라시아를 하나를 보고 응. 북극을 쌤이 추가로 해서 보시더라고요. 아닌데 그렇게 보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교재 기반으로는 이렇게 요소가 돼 있잖아. 자료 1번 보면. 그럼 너네 선생님이 그렇게 뭐 사람 기준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시험에는 선생님한테 물어봐. 제가 찾아보니까 혼자 열심히 자습을 하려고 교재를 보니까 이 교재 보여주면서 6대주가 유럽과 아시아를 따로 떨어뜨려가지고 6대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어느 게 맞는 걸까요? 근데 남극 대륙은 대륙이거든요. 북극은 대륙이 없어. 남극 대륙도 대륙이긴 해. 근데 일반적으로 6대주를 볼 때는 이렇게 6개를 본단 말이야. 유럽이랑 아시아가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었어요? 붙어 있지. 아프리카랑 아시아도 붙어 있고. 아프리카 아시아도 붙어 있어요. 아프리카 아시아는 이렇게 정확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유럽이 위에가 밑에가 아프리카고 이렇게 조금 붙어 있어. 이게 아프리카 대륙, 유럽 대륙, 여기가 아시아란 말이야. 네. 근데 여기가 거의 좀 붙어 있는데 여기를 뚫어가지고 파나마 운하에서 이집트가 여기서 파나마 운하에서 돈 많이 받고 있지, 통행료 많이 받고 있지. 그래서 지중해랑 이렇게 이게 홍해거든. 홍해랑 여기 이제 태평양이랑 이어지는 겁니다. 저거 어떻게 그리시나요? 유럽? 이렇게 대충 그린 건데. 맨날 똑같은 부분을 왜 이렇게 잘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그리다 보면 비슷해져. 여튼 그래서 대표적으로 확인하는 주요 대륙과 해양 위치. 1번이 무슨 대륙이야? 11페이지. 아시아. 1번이 아시아, 2번이 무슨 바다야? 2번은 인도요. 인도야 아니야. 3번은 그 태평양, 4번이 북아메리카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10페이지로 돌아오세요. 용어만 좀 보고 가자. 이렇게 줄인 비율을 어떤 단어로 쓰냐면 축척이라고 합니다. 축척. 그래서 많이 줄인 거를 소축적 지도라고 부르는 거고. 선생님 1번이 아까 11페이지 1번이 아시아. 유러시아 아닌가요? 아니지. 여기는 색깔이 노란색으로만 돼 있거든. 1번이 색깔이 구분이 있잖아. 아시아. 다시 돌아가서 축척이 지도상의 거리를 줄인 비율인데 많이 줄인 거는 대축척 지도라 그러고 적게 줄인 거는 소축척 지도라 그럽니다. 많이 줄인 거라고. 많이 줄인 게 자세한 거잖아. 그래서 작은 지역이 나타난다. 많이 줄이면 대출. 많이 줄이면
조그마한 지역을 많이 줄인 게 이렇게 자세히 나타나는 거잖아. 많이 줄이고 하면 대추적지도라고. 그러면 소의 그림만 보이겠지. 계속 줄이고 하니까. 적게 줄인 게 소추적지도야. 그러면 소 전체 모양이 나타나는 거잖아. 이게 줄인 비율을 뭐라고 한다? 축척이라고 해요. 축척. 뭐죠? 축척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방위는 동서남북 얘기한 거고, 기호는 지도에 간단히 표현하는 약속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지도에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 네? 학교죠. 학교 뭐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이게 밭이 이게 논이에요. 논. 이게 밭이다. 이게 논이에요. 이게 논밭 이런 거. 이런 모양도 기억을 하시고 그런 게 있다. 우리 때는 이 기호부터 사회 중1 때는 기호를 처음에 들어가서 배웠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런 거 안 가르치나? 기호 배웠어. 기억 6학년 때 배웠어. 6학년 때 배우긴 교육과정이 조금 바뀌었네. 난 중1 때고 그 수행평가로 쳤었거든. 기호 그리는 거를. 그래서 그런 거 또 알아주시고. 등고선은 뭐냐? 등고선. 이거 높낮이 높낮이 같은 거 선을 이은 지점이야. 그래서 등고가 같을 등자 높을 고자를 써요. 같은 기온을 이은 선을 뭐겠죠? 같은 기온을 이은 선을 뭐라고 표현하겠어? 등온선이라고 그러겠지. 같은 기온이니까. 등고선. 등고선은 같은 높이를 이은 선이고 등온선은 같은 기온을 그런 거 하잖아. 그 올해 뭐 서울 기온을 말하면서 같은 기온끼리 막 이어서 막 이렇게 여기는 뭐 32도고 여기는 28도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이게 등온선 그래프라고. 기상청에서 일기예보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림 많이 나오잖아. 그리고 같은 기압을 이은 선은 그런 거겠니? 같은 기압을 이은 선. 기등선. 등압선이 등압선. 등압선. 그런 거에 예보가 나오는 거. 여기는 높낮이를 나타낸 거니까 등고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 뭐 이렇게 산이 여기 높이 있어.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밖에 표시를 못하겠지. 그래서 높을수록 색깔이 진하게 이렇게 나오는 이해가니? 여기는 뭐 300m, 여기는 320m, 여기는 340m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높으니까 좀 조밀하게 보여 있는 거고. 이해가니? 쌤 위에 올라갈수록 왜 기온이 낮아져요? 땅이랑 떨어지잖아. 태양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지잖아. 원래 우리가 바닥이 뜨거운 거는 태양 빛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위로 올라가면 태양 빛하고 멀어지잖아. 태양 반사율이 없잖아. 태양 반사율이 거리가 떨어지잖아. 가까워지지 않나요? 아니지, 아니지. 올라갈수록 태양이랑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태양이랑 가까워지는데 그 땅이 그 물이랑 땅이랑 어디가 더 빨리 뜨거워진다고? 물. 땅이 더 빨리 뜨거워져. 아, 아저씨 그 라면을 끓이는데 냄비랑 물에다가 손가락을 하나씩 넣어. 그 다음에 불을 켠단 말이야. 그럼 어디가 더 빨리 뜨거야? 냄비. 냄비가 더 빨리 뜨거잖아. 물은 천천히 끓는다고. 이해가요? 그래서 원래 주변 땅이 넓은 지역이 더 빨리 온도가 뜨거워져요. 그러면 땅이 넓어야 되잖아. 근데 산 위는 땅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태양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태양 반사율이 많아야 기온이 높아지는데 저기 산 꼭대기는 태양빛을 많이 받지를 못한다고. 여기 넓은 땅이 없다고. 그래서 거기는 온도가 낮아요. 지표면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 위로 올라갈수록. 이해가니? 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다 춥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등고선이 만약에 이렇게 막 분포하거나 이렇게 등고선이 그려진 거나 등고선이 요렇게 그려진 거나 어디가 더 경사가 급할까? 이쪽이 더 경사가 급해요. 이 얘기는 요거랑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320인데 요 300이랑 320이 그렇게 가깝게 붙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면은 여기가 320이고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320이고 가까이 붙어 있어. 괜찮죠? 근데 여기랑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320이면 높이가 얘는 요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떨어져 있어야지. 이해가는 거 말이지? 그래서 등고선은 간격이 동일할수록 높이가 높은 거예요. 답하는 거야, 경사가 급한 거야. 붙어 있으면 경사가 급한 거다. 네.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지도에 표현한 정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있는데 자연환경은 지형, 기후, 식생 같은 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인문환경은 자연환경 외의 모든 인간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말해요. 인구, 도시, 산업, 교통, 문화, 종교 같은 거. 그리고 지도를 축척에 따라 구분하면 아까 소축적지도, 대축적지도 구분했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
목적에 따라서 일반도랑 주제도랑 나뉘는데 우리가 보통 보는 건 일반도예요. 일반적으로 보는 게 일반도입니다. 그냥 세계지도 보잖아. 세계지도에 그냥 지형이랑 뭐 국가 위치랑 이런 거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일반도예요. 뭐 서울시 그린 거, 뭐 경상남도 그린 거 이런 건 다 일반도라고. 지형하고 위치만 나와 있는 거. 근데 뭐 경상남도에 인구가 얼마고 산업에는 어떤 산업이 들어와 있고 1차, 3차 뭐 산업별로 1차, 2차, 3차 산업 종사자는 어떻고 이런 인문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 인과와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주제도예요, 주제도. 괜찮니? 네. 그래서 특별한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상세하게 나타내는 지도가 주제도입니다. 괜찮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문제를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보자. 자, 12페이지에 2번 12페이지에 2번 보고 있는 12페이지. 자, 방위 표시가 없으면 지도의 위쪽이 북쪽입니까? 네. 북쪽이 위쪽이죠. 위쪽. 동서남북 알고 계시고 방위. 지도를 통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네. 자연환경, 인문환경에 대한 일반도를 보면 자연환경을 알 수 있는 거고 주제도를 보면 인문환경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 거죠. 등고선의 간격이 넓으면 경사가 급하고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면 경사가 완만하다니 아니. 반대로 바꿔야지. 그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면 경사가 급한 거야. 반대로 바꿔야 돼. 나머지는 맞고요. 5번만 보자. 땅의 높낮이를 색으로 표현한다고. 초록색이 지날수록 고도가 낮고 갈색이 지날수록 고도가 높다. 맞아요. 기억해라 이거. 위로 올라가면은 그 높은 산일수록 진합니다. 색깔이. 갈색 진하게 나와 있고 낮은 땅은 초록색으로 표시돼요. 초록색으로. 검은색 있는 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초록색으로 그려. 주제도에서 일반도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낮으면 초록색이고 위로 올라가면 진한색 그 갈색이 됩니다. 7번 보자. 13페이지 7번. 가, 지도. 자, 가는 일반도야, 주제도야? 이건 주제도. 자연환경 정보. 잠깐만. 기후는 주제도. 둘 다 주제도거든? 네. 인터넷 사용률이나 기후나 이런 건 다 주제를 나타내는 거지. 특정한 주제. 둘 다 주제도인데, 가는 자연환경을 나타내고 있는 주제도고, 나는 인문환경을 나타내고 있는 주제도입니다. 아프리카 기후잖아. 아프리카 뭐 자연환경을 나타내는 거지. 자, 그래서 가는 인문환경 정보, 나는 자연환경 정보를 갖고 있다가 반대로 돼야 되죠. 자, 니은 가 지도에서 아프리카 적도 주변은 주로 열대 기후가 나타난다. 적도가 저기 0 돼 있는 거야. 0. 중간에 0 돼 있지. 네. 그래서 0이라 가지고 그쪽 주변은 열대 기후가 나타난다. 나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는 인터넷 사용률이 70% 미만이다. 맞니? 색깔이 안 나오는구나. 색깔을 여기는 컬러가 안 나와 있는데 컬러를 보면은 전부 다 70% 미만이에요. 색깔이. 그러니까 70%랑 같은 색깔이 없어. 70% 이상이와 같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70% 미만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거 제일 진한. 제일 진한데 그 색깔이 달라. 50에서 70 색깔이랑 같습니다. 맨 밑에는 어딘데 이렇게 인터넷 사용을 하는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나마 좀 선진국입니다. 왜 그나마 선진국이냐면 아프리카가 되게 덥잖아. 여기는 온대기후예요. 온대기후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겠지. 그리고 약간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지. 이렇게 가면은 그 파나마나 이용 안 하면 피랑 한번 찍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교통도 좀 편하고 기후도 온대기후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고 해가지고 여기는 좀 아프리카에서는 그나마 선진국 축에 속해. 아프리카. 케냐가 제일 잘 사는 모든 케냐가 제일 잘 살아. 그랬는데 누가? 그 아닐 텐데 케냐. 잘 사는 케냐 정도면 중상층 정도 사는 나라고 남아공이라거나 뭐 이집트 정도가 좀 잘 사는 나라죠. 이집트, 남아공. 그래서 디귿도 맞고 가와 라지도를 통해 아프리카의 지형, 기후, 식생, 인구 등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모두 알 수 있다는 아니죠. 인터넷 사용이라고 기후만 알 수 있는 거야. 이해가죠? 네. 그리고 8번 보자.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몇 번이에요? 7번에 3번. 기후, 식생, 지형, 인구 뭐 이런 거 종합적인 정보를 모두 알 수는 없잖아. 주제로는 특정 주제만 알려주는 거니까. 8번 기후 니은에 들어갈 내용.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대륙의 높은 산맥들은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주로 어디 연하니? 아메리카 대륙의 높은 산맥들은 어디를 연하고 있니? 서쪽에 있거든. 그래서 아니, 아니, 태평양 그래야 서쪽에 높은 산. 이거 그 나중에 지형하면서 화산 지형하면서 나올 거야.
조산대 하면서 나오고 산악지역 하면서 나오고 다시 세계지도입니다. 초점이랑 세계지도. 근데 이쪽 지방이 여기 무슨 바다라고 여기? 태평양. 태평양. 이거를 이쪽 지형을 별명을 뭐라고 불러요? 불의 볼이라고 하죠. 배울 거예요. 불의 볼. 그래도 불의 볼. 왜냐면 판태평양 조산대가 위치하는 지역이거든. 지금 태평양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중이야. 커지고 있다고 태평양 바다. 여기 태평양의 아래쪽에 있는 지각판이 확장 중이야 지금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로키 산맥이랑 큰 산맥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데스 산맥이랑 큰 산맥이 있어요. 이 로키 산맥이랑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높게 서쪽으로만 이렇게 높은 산이 위치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태평양 판이 꽝 하면서 남북아메리칸이랑 판이랑 충돌하면서 그 충돌의 여파로 이렇게 불룩 솟은 게 이 산맥들이라고. 그래서 서쪽 산맥들이 높게 솟아있고 이 주변이 지진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한태평양 조산대의 끄트머리 아시아판이랑 붙은 지역이 어디다?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인 거지. 그래서 일본이 막아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진 피해를 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적인 영향입니다.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는 요 한태평양판이 넓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주로 아메리카 대륙의 높은 산맥들은 서쪽에 분포하지.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보이죠?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서쪽에 분포하고 있으면 주로 태평양에는 분포하고 있다. 왜 이런 산맥들이 여기 분포하냐면 이거 한태평양 조산대이기 때문에 태평양판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사막은 아프리카 북부에 분포하는 어디 사막? 사하라 사막이다. 지명 위치만 알아주세요. 자, 14페이지로 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나간다. 오늘 진도가 나가는 거. 오늘? 네. 네. 왜? 다행이다. 그래. 정 안 되면은 시험 막 다른 데는 다 치긴 쳤거든. 중2는 시험을 친단 말이야 목요일 날. 너는 정 시험 없으면은 진도 나가겠어. 감사합니다. 뭐래? 왜냐면 뭐 방학 때 내내 한 개 배운 게 다 쓸모가 없으면 그냥 한 시간이라도 진도를 좀 더 나가는 게 낫지. 큰 규모의 위치 표현, 뭐 대륙과 해양을 활용한다, 위조와 강도를 활용한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위치를 대륙과 해양을 통해서 표시를 하면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어? 우리는 어느 바다랑 어느 대륙에 위치해 있다? 태평양에 인접해 있고 무슨 대륙에?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태평양의 서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지구 전체가 5대양 6대주잖아. 이 중에서 어느 바다에 속해 있다, 어느 대륙의 서쪽이다, 동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두루뭉실한 범위에 좀 손쉽게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그래서 바다와 대륙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까 인터넷 많은 그쪽 지역입니다. 그 남아공 여기면 여기가 남아공이거든. 어느 대륙에 속해 있어? 어느 대륙에 속해 있어?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이다. 무슨 바다에 속해 있긴? 태평양. 동쪽으로는 인도양, 서쪽으로는 여기 인도양이거든. 동쪽으로는 인도양, 서쪽으로는 대서양과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도는 그렇게. 인도양 여기잖아. 이게 인도를 기준으로 이쪽이 태평양이고 이쪽이 인도양인데 인도양이 태평양보다 크기가 작긴 해. 근데 어쨌든 뭐 이쪽은 인도양에 속해 있으니까 이쪽은 인도양, 이쪽은 대서양에 속한다.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위치를 나타낼 수 있겠지. 인도는 이렇게 쫙. 여기 아까 바다 보자. 이제 뒤에 돌아가가지고 13페이지 보면은 태평양이 훨씬 크죠? 보이죠? 여기가 인도양이고 인도 밑에가 인도양이고 저기 오세아니아부터 아메리카까지가 전부 다 태평양이에요. 괜찮죠? 그리고 생각보다 대서양은 그렇게 많이 안 커. 지도를 반대로 돌려서 보잖아. 그럼 얘네 둘이 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미국은 이런 지도를 보거든. 우리는 이런 지도를 보는데 미국은 이런 지도를 보는데 대서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진 않아. 미국 지도를 보면 이해가? 태평양이 그 바다 중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태평양이지. 다시 돌아가서 위도와 경도를 활용해서 위치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몇 도선을 기준으로 갈려져 있어. 우리나라가 38도선, 정확히는 38도선은 아닌데 그냥 보통 38선이라고 합니다. 휴전선은 38선이랑 조금 미묘하게 달라요. 그렇지? 38도선을 기준으로. 근데 무슨 경도 38도야, 위도 38도야?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그래서 위도가 가로줄이야, 가로줄. 자, 위도는 뭐랑 연관이 된다? 위도는 뭐랑 연관이 된다 그랬어요? 위도는 뭐랑 연관이 된다? 가로줄인데 위도가 높다, 위도가 낮다는 뭐?
뭐 어떤 그 국가의 어떤 특징하고 기후때랑 겹칠 거야 기후. 그럼 고위도는 위도가 높은 지역이잖아. 그럼 고위도는 기후가 어때? 추운 지역. 위도가 낮을수록 더운 지역. 저위도일수록 이제 적도에 가까운 지역이고 날씨가 더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적도랑 이게 영도죠. 그다음에 남반구에 여기가 북위 30도, 여기가 남위 20도, 여기는 적도.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어디가 제일 고위도야? 3번 제일 고위도고. 그 다음에 어디가 고위도야? 2번이야. 그치. 1번이야. 1번. 이게 여기가 저위도고 여기가 저위도고 적도랑 붙은 데가 저위도 숫자가 같아. 위로 올라갈수록 고위도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고위도입니다. 그래서 남위 90도가 남극이죠. 그렇잖아. 남위 90도가 북위 40도보다 위도가 높아요. 여기가 고위도라고.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거가 낮은 거고 요 위로는 다 높은 거다라는 것도 주의를 하세요. 애들이 반대로 막 착각을 많이 해서. 그리고 여기는 영도가 어디야? 영도가 어디가 기준입니까? 적도 기준이야, 적도. 여기는 요렇게 기준이 이게 뭐냐 그 영도에서 몇 도까지야? 남위 몇 도, 북위 몇 도? 90도가 끝이야. 왜 90도가 끝이냐면 지구본 이렇게 있잖아. 지구본 이렇게 있을 때 이 지구 중심점에서의 각도를 기준으로 하거든. 그럼 적도가 0도라는 거는 지구 중심점에서 적도가 딱 평행선을 걸어봤을 때 각도가 0도라는 얘기야. 우리나라는 요쯤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구 중심점까지 각도를 딱 그어보면은 이 적도에서 한 38도 선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38도인 거예요. 북위 38도. 이해가? 그래서 끝이 어디야? 북위 90도까지밖에 없는 거지. 근데 경도는 어디를 기준으로? 경도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있어요? 360도. 어디를 기준으로 해요? 본초 자우선 어디에 있는데? 영국에 있어요.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그래서 맨날 영국 여행 가는 사람들이 요거 하고 딱 이렇게 사진 찍거든. 그린위치 천문대 선이 있단 말이야. 그 선 좌우로 해가지고 내가 지구 중심 이게 경도 중심점에 왔다 이러면서. 왜 영국이에요? 영국이 그때 당시 제일 잘 나가던 나라라서. 영국이 이 그 체계를 만든 나라라서. 그러니까 여기 이 세계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대를 처음으로 정립한 나라라서 그래요.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나라거든. 지구 영토의 한 4분의 1 정도를 영국 땅이었어 예전에. 지금 거의 한반도랑 비슷해. 지금 거의 한반도랑 비슷하죠. 근데 예전에도 본토는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예전에 전부 다 식민지. 영국, 뭐 호주, 그다음에 캐나다, 그다음에 미국, 중국, 중국 남쪽 이거 다 영국 식민지였거든. 그다음에 뭐 인도, 그다음에 미얀마 큰 나라들은 거의 다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이 4분의 1 정도 이제 크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전체 영토에. 오케이? 졸리니? 졸려요? 졸리면서 그래서 영국을 기준으로 동경 180도, 서경 180도 해가지고 360도 합해서 이렇게 360도 기준으로 나눈다. 그거를 영국에서 나간 이 가운데 선을 본초 좌우선이라고 합니다. 본초 좌우선. 거기가 경도, 영도예요. 그리고 동경, 요 그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는 알죠? 번개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거든. 뉴스라고 보면 뉴스. 뉴스. 실제로 거기서 나온 뉴에다가 뉴가 원래 새롭다잖아. 새롭다에다가 새로운 거 이런 의미도 가지고 이 동서남북의 모든 그 정보들을 다 제공한다. 그래가지고 뉴스라는 의미로 뉴스라는 단어를 만들었대. 새로운 것들 하고 이 동서남북. 그래서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는 번개 모양으로 그리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 단어는 알아. 애들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근데 나도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단어 외웠던 것 같아. 동서남북.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세로선을 경도, 뭐 가로선을 적도, 그 위도라고 한다 정도는 알면 되고, 뭐 작은 규모 위치를 표현할 때는 랜드마크에만 밑줄 꺼냈어. 랜드마크. 무슨 뜻이냐면 상징물이라는 뜻입니다. 상징물. 서울의 상징물 뭐 있지? 뭐 예를 들어서 63빌딩 뭐 이런 거 있겠지. 롯데타워 이런 거 있겠지. 파리의 상징 뭐 이러면은 에펠탑 이런 거. 미국의 상징 뭐 자유의 여신상 이런 거. 그런 게 다 랜드마크야. 네.
그래서 뭐 서울에서는 뭐 금호 사거리에서는 뭐 제1학원이 되게 상징적이다. 랜드마크라면 금호 제1학원에서 뭐 동쪽으로 몇 미터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거리에서는 진짜 제일 한번 제1학원이 제일 크니까. 그죠? 그래서 백화점 백화점을 기준으로 백화점 동쪽으로 뭐 병원 동쪽이다, 뭐 극장 북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면 되고. 위도에 따른 기온의 차이 이제 본격적으로 위도로 가는 겁니다. 위도가 같으면 아까 요거만 위도가 같으면 뭐가 같다? 기후대가 같다. 경도 같으면 뭐가 같다? 시간대가 같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 요 비슷한 일본이랑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낮 밤이 거의 비슷하지. 생활하기 비슷하잖아. 근데 여기 유럽은 우리나라랑 9시간 시차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밤 11시 막 새벽 1시 2시 때 올림픽 경기를 했잖아. 왜 그러면 그 시간이 걔네들 뭐 점심 먹고 저녁 시작할 때 오후에 한창 이제 일과 시작할 때라서 우리 딱 9시간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11시면은 걔네가 2시겠죠? 그때 경기를 하는 거야. 그 올림픽 보기 전에 엄청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고 나면은 갑자기 졸려? 눈이 떴는데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할 때는 우리나라 반대로 되겠죠. 우리나라가 9시간 일찍 하고 걔네는 이제 9시간 늦게니까 여기서 한 오후 2시에 하면은 걔네는 밤 11시에 되겠네. 그런 식으로 될 거니까요.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는 기후가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구과학 얘기긴 한데 지금 들어보면 이해를 해보면 지구과학도 풀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어서 합시다. 뭐? 되게 정쳤네.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입니다. 반짝반짝. 여기 지구.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이상하게 조금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 몇 도 기울어져 있나요? 32도.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아, 기울어져 있어. 23.5도씩 기울어져 있거든.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외우세요.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지금 자연수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우리나라는 지금 태양빛을 이렇게 받고 있단 말이야. 만약에 태양빛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한 38도선에서 여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야. 낮, 밤, 낮, 밤, 낮, 밤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근데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이렇게 꺾여 있는 거지. 그래서 돌리면 왼쪽으로 꺾여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오른쪽으로 여기가 오른쪽이잖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 왼쪽으로 꺾여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요 상태에서만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여기서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즘에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중인 거지. 이해가요? 네. 그래서 지구가 북반구가 태양빛을 많이 받는 시점, 여기가 적도거든요. 여기가 적도지. 태양빛을 많이 받는 시점이 여기가 여름이에요. 오케이? 여름이요? 여름이라고. 태양빛을 많이 받잖아. 그래서 여기가 태양빛이 날씨가 더운 거지 우리가. 좀 맨날 좀 맨날 여름. 아니지. 지구가 공전을 하잖아. 공전.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하루 자전을 하는 거고 6개월 뒤에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맨날 계속 이렇게 또 빙글빙글 돌고 있단 말이야. 근데 태양빛을 원래는 엄청 많이 받았지 여기 있을 때 낮에. 네. 근데 여기는 낮에도 태양빛을 조금은 받는다고. 이게 겨울이야. 이해가? 네. 그럼 반대로 남반구는 여기서 빙글빙글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남반구는 북반구 여름에는 태양빛을 많이 덜 받아. 조금밖에 못 받지 여기 있으니까. 네. 맞지? 이게 북반구 겨울이에요. 근데 반대로 남반구가 겨울일 때는 북반구가 여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 태양빛 많이 받는 거지. 그래서 남반구 여름이야. 백야는 왜 생기는 거예요? 백야는 북반구 혹은 남반구만 생기거든. 남반구는 여기 있잖아 여기. 근데 북극이랑 가까운 지역에서는 돌아도 거의 여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거든. 맞지? 그러면은 태양빛을 받는 게 여기서 빙글빙글 돌면은 낮이든 밤이든 계속 태양빛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괜찮니? 이게 백야야. 그래서 밤에 돼도 해가 안 져요. 오. 그러면 해 위치도 안 변해요? 아니? 해 위치는
위치는 계속 같은 지점에 떠 있는 거지. 여기서 받고 있는 게 완전 북극지방이에요. 위치가 거의 안 변하는 거고 북극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 여기는 조금 이렇게 돌면 조금 변하게 되겠지. 근데 북극에 가까울수록 태양 위치가 안 변하겠지. 낮이든 밤이든. 이해갑니까? 그럼 반대로 이 북반구가 백야가 있을 때 남반구는 겨울이잖아. 겨울에는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낮이든 밤이든 태양빛을 하루 종일 못 받는 거지. 네. 너무 떨어져 있잖아. 여기서 그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태양빛이 여기로 나오니까 태양빛을 못 받아서 낮에도 해가 안 떠. 그게 극야야. 극야. 그래서 태양빛 여름에 북반구, 남반구, 극지방에 여름 지역, 여름철에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고 겨울철에는 극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극지방 특징으로 나와요. 알고 있어요? 네. 이해가지? 안 어렵죠? 이해하면? 어렵니? 그래서 남반구가 여름일 때, 남반구가 겨울일 때, 우리 크리스마스잖아. 우리 겨울 크리스마스에 남반구에서는 그래서 산타가 뭐 입고 있어요? 반팔 반바지 있잖아. 여름에서 이해가니? 네. 그래서 이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것 때문에 계절이 생기고 그리고 가장 계절이 뚜렷한 지역이 중위도가 되는 거예요. 중위도. 여기는 이거에 따른 차이가 크단 말이야. 적도는 항상 태양빛을 많이 받는 지역이야. 이게 그래서 겨울이 돼도 적도에는 태양빛을 많이 받고 여름이 돼도 태양빛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1년 내내 더워요. 극지방은 어차피 여름이 돼도 태양빛을 조금 받고 겨울이 돼도 태양빛을 조금 받아. 여름이든 겨울이든 태양빛을 조금 받기 때문에 계속 추운 거고. 근데 이 중위도 지역, 남반구든 북반구든 가운데 있는 중위도 지역,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들은 여름에는 태양빛을 엄청 많이 받는데 겨울에는 태양빛을 막 상대적으로 덜 받는 거죠. 많이 못 받는 거지. 여기가 제일 많이 받잖아. 남반구가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는 온대기후 지역 특징으로 나올 거예요. 나중에. 괜찮죠? 네. 그래서 자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로 갑시다. 발생 원인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햇볕을 받는 양 이걸 일사량이라고 해요. 일사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것 때문에 위도가 다르면 기후가 달라질 거야. 기후가 다르면 기후에 따른 생활 양식이 달라지겠지. 그러면 열대 지역에 1년 내내 덥다. 어떤 의복 양식이 발달하겠지. 어떤 옷을 입겠어 걔네는. 간편하고 헐렁한 옷을 입을 거예요. 근데 원주민들이 약간 중요한 부위만 가리면서 막 그때 하잖아. 그렇게 하는 게 기후 때문에, 열대 기후 때문에. 북극에서는 어떤 옷을 입겠니? 가죽과 털 옷을 입겠지. 동물 가죽 두꺼운 걸로. 날씨가 추우니까. 맞죠? 네. 그래서 햇빛으로 수직으로 닿나 기온이 높은 부분은 적도 부분이고 영도실이 있죠. 그리고 중위도 지역은 비교적 온화한 기후가 나타난다. 태양빛을 적당히 받는 거고. 극지방은 북극이랑 남극 지역은 태양빛을 거의 못 받으니까 기후가 춥다. 그래서 극지방. 기후를 미리 알아둬라. 기후 어떻게 변한다고? 열건온냉한으로 변해요. 외우세요. 열건온냉한입니다. 이거 헌법, 명조, 교육 이런 뜻이 외워야 돼요. 헌법 명조는 뭐?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맞네. 그것처럼 여기도 맨날 나오거든. 열건온냉한 정도로 외우세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안 됩니다. 기후. 위도 차이 때문에 다른 거야. 위도에 따른 계절의 차이 발생 원인은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이다.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겁니다. 기울어진 걸 어떻게 하는 기울어진 걸 어떻게 하는 뭐 이거 입사량 차이 뭐 이런 걸로 계산해냈대 수학자들이. 그리고 왜 기울어졌어요? 이거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이러면서 세차 운동이라고 그러거든. 지구 자전축이 계속 바뀐대요. 지금은 23.5도인데 예전에는 그리고 이 지구 자전축 변하는 게 기후 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끼친답니다. 그래서 막 기후가 급격하게 바뀌고 막 이제 소빙하기가 도래하고 무슨 종이 막 멸종하고 이런 거에 지구의 세차 운동, 자전축이 변경되는 이 운동이 엄청난 지구 기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한대. 근데 지금은 23.5도인 거고 상태인 거고 예전에는 좀 달랐답니다. 그냥 공전하고 자전하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씩 틀어진대요. 옛날엔 더 이렇게 더 길어질 수도 모르지. 그까지 모르는데 지구 세차 운동 때문에 지구 자전축이 변경된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어요. 자세히 들어가서 뭐 지구과학 얘기고 찾아보십시오. 어디 나와 있겠지. 그래서 23.5도씩 기울어진 틈에 공정하는 거고 6월에서 8월까지는 북반구가 여름이고 6월에서 8월 우리잖아. 우리 여름에 더운 거 생각하면 되지. 북반구 여름은 남반구 겨울이고 반대로 12월 경에는
저 12월에서 2월 경우에는 북반구는 겨울이고 남반구는 여름이다. 이해가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계절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 이게 중위도 지역입니다. 중위도가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고 적도는 그냥 더워요. 1년 내내 더워서 사계절 막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막 엄청 막 춥고 막 그러지 않아. 적당히 조금 시원해진 더위 이런 거지. 적도 지역. 그리고 극지방은 1년 내내 태양빛이 적게 받기 때문에 계속 춥고 그리고 여름에는 백야, 겨울에는 극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백야, 극야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죠? 다시 넘어가고. 그리고 계절 차이에 따른 인간 생활. 자, 북반구에서는 주로 남향집. 우리가 북반구잖아. 북이 38도선이잖아. 북반구에서는 태양이 어디서 뜨냐면은 태양이 지금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이었죠, 옛날에 조선. 조자가 아침 조자래요. 아침 조에 들어있는 이거는 산, 땅 뭐 이런 뜻이란다. 아침 땅이야. 그래서 그게 아사단이라는 고조선 수도였죠. 아사단이라는 단어를 표현되고, 그래서 아침이 일찍 오는 나라입니다. 왜 우리가 대륙 동쪽에 있으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면은 여기부터 지금 봐봐 여기서 하다가 좀 돌면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가 뜨겠지. 그래서 일본이랑 우리가 제일 해가 먼저 뜨고 저기 유럽 애들이 해가 더 나중에 뜨겠죠. 이거 뭔 말인지 이해가니? 네. 지금 요렇게 돌 거거든. 지구가 동그랗게 있거든.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요렇게가 이렇게 돌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땅땅땅땅땅 이렇게 해가 뜰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해가 먼저 뜬다고 아침이 먼저 와 우리는. 그래서 뭐 같이 돌면은 이게 어. 같이 오면 한 번에 다 환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서섬이 반대지는 거지. 뭐 우리랑 유럽은 우리 반대편에 있다니까. 네. 우리보다 9시간 늦게 해가 뜨겠지. 왜?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태양빛은 여기 있고 태양빛이 닿는 데마다 이렇게 해가 뜨니까. 이해가 안 가죠? 위에를 더 보시면 약간 이렇게 뻗어나간다면서요? 아니 태양빛은 이렇게 오는데 태양빛이 이렇게 오고 있거든? 네. 근데 지금 뒤편에는 태양빛을 아예 못 받고 있잖아요. 여기 밤이라고. 근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태양빛을 못 받고 있다가 여기만 태양빛을 받고 있잖아. 태양이 여기서 비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태양빛이 돌면서 여기 이렇게 태빛이 해면서 비출 거라고. 그럼 여기가 낮일 때 여기가 밤이고 여기가 밤일 때 여기가 낮이겠지. 여기가 낮일 때 여기가 밤이겠지. 이해가? 그러면서 이렇게 요런 방향으로 도니까 여기서부터 동쪽부터 이렇게 해가 뜰 거라고. 조선시대부터 알았던 거예요? 그럼? 조선시대 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근데 지워지는 거? 그거는 알고, 그거는 유럽이랑 비교해서는 몰랐는데 중국보다는 우리가 동쪽에 있잖아. 중국보다는 우리가 동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침 밤이 된 거죠. 아사달이 된 거지. 얘가. 그래서 일본도 왜 일본이야? 태양의 근본이잖아. 왜 태양의 근본입니까? 우리보다 해가 빨리 뜨니까 태양의 근본이죠. 이해가? 이런 식으로 그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왜 중국이야? 동쪽에 나라가 있고 여기는 이제 항하 문명이 동쪽이랑 남쪽이랑 북쪽이랑 어떤 나라들이 계속 다 있었으니까 그 가운데 나라가 돼서 중국이란 거죠. 괜찮아? 여튼 그래서 북반구는 태양이 어떻게 뜨냐면 우리가 동쪽에서 뭐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렇게 하잖아. 그죠? 뭐 논란일을 보면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하잖아. 해가 원래 어디서 뜬다는 거야? 동쪽에서 이렇게 그렇게 뜨니까 해가 동쪽에서부터 뜨는 거야. 해가 동쪽에서 뜨다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는 한낮일 때는 해가 우리는 여기 있잖아. 해가 항상 여기 있다고. 해는 항상 남쪽에 있어. 그래서 남향집은 하루 종일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 지점이 남향집이에요. 동쪽에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저기 끄트머리에 있다가 남향집이면은 해가 낮이 정오가 되면 해가 정 가운데 떠 있어. 정남 방향으로 있다고. 그러다가 저쪽에 해가 질 때 서쪽으로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가 이렇게 떠가지고 동쪽에서도 서쪽으로 질 거니까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태양빛을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인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는 남향집입니다. 괜찮니? 반대로 여기서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예요. 남반구에서. 이해가? 네. 그래서 여기는 북향집을 지을 거야. 북향집을. 그래서 남반구에서는 주로 북향집을, 북반구에서 주로 남향집을 선호한다. 왜? 태양은 여기 있고 우리는 북쪽에 남쪽에 있으니까 해가 태양빛을 가장 많이 받을 때는 태양이 이제 남쪽에 있을 때, 북쪽에 있을 때. 농업은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농작물 수확 시기가 다르다.
그래서 뭐 한다? 농장부 국제 교육 같은 거 할 거예요. 우리가 여름일 때 여기서는 이제 겨울 작물 우리가 여기가 겨울일 때 여기는 우리는 여름 작물 판매하는 거고 우리가 겨울일 때 여기서 여름 작물 재배하고 우리가 파는 거. 자, 여기까지가 위도였어요. 위도에 따라 생활 양식이 달라질 걸 말하고 밑에는 경도에 따른 생활 양식입니다. 자, 14는 자 우리가 360도잖아. 360도. 그렇죠? 몇 시간이야? 하루가? 24시간. 나눠보면 몇 도씩 나오냐면 1시간에 15도씩이 나와요. 15도씩. 그래서 경도가 15도 달라질 때마다 1시간씩 시차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럽이랑 9시간 차이 나거든. 그린치 전문대에서 우리가 9시간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유럽이랑 우리랑은 135도 경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영도에서 우리는 동경 135도에 위치할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가 나고 표준시는 본청 자우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린치 전문대 기준으로 세계 표준시가 0도씩을 사용해. 우리 따로 하는 거고 본청 자우선 기준으로 플러스 9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경 135도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계 표준시 영국 런던보다 9시간이 빠르다. 날짜 변경선은 24시간이 차이가 나잖아. 24시간 차이가 나니까 동쪽으로 오면올수록 시간이 빨라져요. 동경 180도 선이 좀 약간 복합적인 이유인데 영국이 세계를 지배한 나라기도 했지만 마침 대륙 사이에 걸쳐 이게 동경 180도 선 및 서경 180도 선이거든. 여기가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쭉 와가지고 180도를 하면은 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플러스 23시간 59분 막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은 미국이 나오죠. 여기 이렇게 유럽이 붙어 있으니까 이해갑니까? 여기가 영국이잖아. 여기서 또 서쪽으로 쭉 가잖아. 그러면 빼기 23.59 그러니까 이렇게 12시간씩 차이가 나겠지. 여기는 플러스 11시간 59분 막 이렇게 59초 막 쭉 되는 거고 여기로 가면은 시간이 줄어들거든. 빼기 11시간 59분 59초 해가지고 여기 딱 여기 180도 선에서 만나잖아. 동경 180 여기서부터 동경 180도 여기서부터 서경 180도 하면 여기 선에서 하루가 바뀌어요. 여기는 1일 22시면은 여기 21일 22시면은 여기까지는 하루가 딱 가는 거고 여기부터 22일 22 00시간 시작해. 이거 이해 가니? 이해가 안 가니? 그래서 날짜 변경은 이렇게 동경 180도 및 같은 말입니다. 동경 180도가 영국에서 180도 온 거고 영국에서 180도 서쪽으로 온 게 서경 180도인데 동경 180도 선이 곧 서경 180도 선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이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시간이 플러스 되다가 서쪽으로 가면 시간이 점점 마이너스 되다가 여기서 딱 만나가지고 이게 딱 하루 차이가 나요. 여기 12시간 플러스 여기 12시간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만나면 하루 차이겠죠. 24시간 차이가 아니야. 이해가니?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딱 한 덩어리 땅이 그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하루 전이고 여기는 하루 후야. 그럼 여기 안에서 딱 나뉘면 나라 그래서 바다로 여기 보면은 날짜 변경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날짜 변경선이 직선이 아니야. 다른 거는 경도 뭐 이런 거 시간 변경하는 게 직선이거든요. 여기 날짜 변경선은 섬 이런 거 있잖아. 다 가로질러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날짜가 같게 만들어줬어. 뭔 말인지 이해가니? 네. 그래서 요 선 얼마 차이가 안 나도 여기는 그 전날에 오는 그 다음 날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날의 마지막 시간인 거고 여기는 그 전날의 마지막 시간인 거고 여기는 그 다음 날의 첫 시간인 거지. 그 60일간 세계일주 그거 맞아 80일간의 세계일주. 80일간의 세계일주에서 원래 이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하루를 더 이제 꽁 하루가 더 생긴 거였죠. 이런 거 날짜 변경선 기준으로 나온 거 5일입니다. 그래서 동경 180도 선과 서경 180도 선이 만나는 선 이게 날짜 변경선인데 그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24시간이 차이가 나니까 아까 말했던 80일간 세계 일주에서 꽁을 한 번 더 생긴다. 괜찮지? 시간 차이야 인간 생활. 여기는 계절이 바뀐 거고 북반구, 남반구, 위도 차이는 계절이 바뀐 거였죠. 남반구, 북반구가 계절이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냐면은 뭐 여름인데 여기는 겨울이고 하면은 이제 계절별로 감각을 떠나. 내가 겨울에 너무 추우면 여름 이 날씨의 휴양을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농산물도 여기서 겨울이면 여기 여름 농산물 요로 수입하고 이런 거 한다고. 근데 여기 경도는 뭐가 다른 거예요? 시간이 다르니까 낮밤이 나와. 낮밤이. 그럼 뭘 하냐면 다국적 기업 같은 데서 협업을 한단 말이야. 왜 인도랑 미국이 낮밤이 다르거든. 거의 여기도 한 12시간 차이 나가지고 미국에서 막 일을 하다가 이거 마무리를 못했는데 이 정도까지 하고 오늘 넘기고 그냥 그 다른 데로 넘겨야겠다 하면은 여기서 작업하던 걸 파일을 올려두면은 인도에서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마저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고. 이해가? 그럼 24시간 동안 작업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제적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 시차에 따른 국제적 협업. 그래서 시간 차이가 생활 미치는 영향. 비행기 도착기, 국제 경기 승객 시간이 다르다. 올림픽. 이거 예전에 그 연예인 기억이 안 나는데 농담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유럽은 왜 축구를 새벽에 해요? 막 이거. 왜 새벽에 하겠니? 걔네들 낮에 하는 건데 우리나라 시차 때문에 새벽에 하는 거죠. 유럽이 뭐 야행성이라도 새벽에 유럽 축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질문하면 무식하다 소리 듣는 거고. 이해가죠? 왜 유럽은 새벽에 축구해요? 그래서 뭐 국제 대회를 앞둔 선수들이 뭐 시차 적응 훈련을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이다. 요 시차를 이용한 협력, 인도, 미국 서부와 인도에서 국회협 업체 훈련 이런 거 해줄 수 있다. 자료 5번 보시는 자료 5번.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밸리, 인도 벵갈루루는 약 12시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양쪽이 낮밤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연속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시차라고 말하면 시차라고 그 나라 시간에 맞게 응. 대한민국 밤이어도 거기서 계속 눈 뜨고 거기서 낮이니까. 너무 힘들지 않나? 진짜. 아니. 미국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가고 그거 파일을 올려놓으면은 미국 사람들이 밤에 자고 가면 인도는 그때 낮이라고. 네. 그러면 낮에 얘네들이 깨가지고 일을 하다가 다시 밤 되면 자러 가고 자료를 올려두고 그럼 미국이 다시 얘네들 밤 되면 낮이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낮에 또 얘네들이 출근해서 자료 다운받아서 낮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그럼 이게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지구 반대편에서 일을 하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네네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지리 정보 체계 요거는 두 개를 단어를 외우세요. 비교해서도 주로 나오고. GPS라는 게 있고 GI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중요 개념이니까 용어를 다 외웁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TION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지리 정보 체계라고 번역해요. 아니면 위성 위치 시스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위성 위치 체계. GIS는 뭐를 줄인 말이냐면 이게 달라요. 여기는 글로벌이고 위성이라는 거예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야. 위치 확인. 요거는 G가 지오그래픽입니다. 지리 지오그래픽 PH 맞지?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 체계를 봐. 여기는 지리 정보가 인포메이션이야. 정보 체계. 이건 언제까지 쓸 거냐면 너네는 고3 때까지 쓰겠죠. 왜냐면 통합사회를 수능 시험을 치거든. 고3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왜냐면 고1 통합사회 나오니까. 이해가니? 그래서 다 외웁니다. 이거 자주 나와. 고1 통합사회도 나오거든. GPS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보는 거 있죠. 내비게이션 보면 우리 위치가 딱 표현이 되잖아. 네이버 지도 보면 구글 맵 보면 그게 GPS야. 괜찮지? 근데 이거랑 무슨 차이냐면 얘는 그 지도예요. 지도 같은 개념이야.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행 가이드북 같은 개념이에요. 여행 가이드북. 우리가
어디에 뭐가 있고 지도 위치 찾는 거는 GPS로 해결돼. 근데 그 지방에 뭐 맛집이 어디고 명물이 어디고 오후에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가고 오후 3시에 유동인구가 몇 명이고 땅값이 어떻게 변했고는 이런 데 표시가 안 될 거 아니야. 위치만 딱 표시가 되니까. 맞죠? 그래서 그 지역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담겨있는 책이 여행 가이드북 같이. 여행 가이드북도 지도를 보면은 어디가 명물이 맛집이 어디고 어디가 이렇게 유명하고 이 지역은 뭐가 그 되게 뭐 유명해 특산물이야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여행 가이드북 보면 그런 거 다 들어가 있지. 여행 가이드집 보면 그런 거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어디 관광지가 어디가 좋고 특산물은 뭐고 여기 가면 꼭 이 집은 들러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건 GIS라고 해요. 둘이를 구별을 해야 돼. GIS 처음이에요. 지금 들으면 되지. 자주 나옵니다 그냥. GPS 나와요. GPS들이 나오는 거. 근데 이 약자까지 외워라. 단답형 정도도 나올 수 있다. 약자 쓰라, 쓰라는 게 단답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을 가진 애들이야. GPS, 위성 위치 확인 체계,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IS, 지리정보 체계. 괜찮니? 네. 요거는 그걸 한번 보자. 저기 뒤로 가가지고 19페이지에 14번. 우리가 살아가는 지리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및 지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말하는 게 지리 정보입니다. 1번이 정답인데 틀린 거 한번 보자. 지리 정보 시스템은 대부분 공공부문에서만 활용한다. 지리 정보 시스템 요거죠. 여행 가이드북 지리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19페이지 14번. 19페이지 14번. 공공부문에서만 활용 19페이지 14번. 공공부문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구글맵 네이버 지도 많이 보잖아. 일상생활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지리정보 체계가. 아니구나. 지리정보 체계 요거. 부동산 가격 이런 거. 그 지역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 담겨있는 곳에 열람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이거 다 민간 부분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돼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는 거 다 이런 내용이야. 괜찮지? 뭐 여기 땅값이 얼마나 되었고 이전 주인은 누구였고 이렇게 쫙 등록이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뭐 땅값 이런 거 분석하는 부동산 이런 거 투자하는 거 이런 것도 민간 그 업체 같은 데서 데이터 해가지고 막 다 자료 같은 거 막 상담할 때 자료로 쓰고 그래. 공공부문에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해하죠? 민간 부문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어서 2번 틀렸고. 3번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그 스마트폰 가면 네이버 지도 볼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원격 탐사를 통해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의 지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저기 해저 지형에 마리아나 해구 이런 거 되게 깊은 곳인데 심해 지형에 심해 잠수정 이런 거 띄워가지고 원격으로 자료 얻고 조사하고 해요. 그러면 해저 지형은 우리가 바닷속인데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해저 지형이 여기는 깊이가 얼마고 여기는 깊이가 얼마고 여기는 수온이 얼마고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다고. 이해가요? 그래서 원격 탐사를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을 지리정보도 수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리정보를 수집하는 기술 수준이 항상 되었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2번만 틀렸습니다. 8번 보자. 18페이지에 8번. 자,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뭘 나타내고 있는 걸까 이거는? 어떤 거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 거기 있습니까 이거는? 계절. 지구가 공전하면서 북반구 남반구 받는 태양 입상하기 차이 때문에 어디가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계절 차이가 생긴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지. 자, A 시기에 A는 북반구가 여름일까 겨울일까? A 시기면 아니지. A 시기잖아. A. A 시기면 여름이야 겨울이야? 여름이지. 태양빛이 여기서 많이 받고 있잖아. 여기 북반구잖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태양빛이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죠. A 지역은 여름이고, 자 북반구 중위도는 여름, 남반구 중위도는 겨울이다. 그래서 맞아 틀려 기억이. 맞지. 북반구는 여름일 거고 남반구는 겨울이겠죠. B 시기에 남반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진다. B 시기에 남반구는 태양과 거리가 가장 가까워진다. 말고. B 시기는 남반구가 무슨 계절일까요? 겨울. 아니지. 남반구. A 시기에 남반구가 뭐야? 무슨 계절이니? A 시기에. 겨울이.
A 시기가 남반구가 겨울이겠지. C 시기에 남반구가 뭐겠니? 여름. 여름이겠지. 그러면 B는 뭐야? 겨울에서 지금 A가 겨울이고 C가 여름이라네. 그럼 겨울에서 여름을 가려면 B가 뭐가 돼야 되니? 봄이랑 가을 겨울이죠, 여러분? 겨울 다음에 봄 와야 그 다음에 여름이 올 거 아니야. 그래서 B가 여름이고 D가 가을이겠지. 남반구는 그러겠죠, 남반구는. 북반구는 반대로 되겠죠. 될 거고. 이해가지? 그러면 어느 시기에 남반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질까? 남반구가. B. C 지점이 남반구 태양빛을 가장 많이 받는 그림이잖아. 네. 그래서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은 C시기입니다. C시기. 구분할 수 있겠니 이거? 맞아요. 아니 봐봐 태양과 거리가 가깝다는 거는 태양빛을 가장 많이 받는 거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여기로 왔다 갔다 하잖아. 여기서 태양과의 거리가 어때? 멀단 말이야. 근데 북반구, 남반구가 여기가 여름이지. 여기가 적도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태양과의 거리가 어때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것보다 여기가 더 태양이 가깝잖아. 여기 갔다 갔다. 그래서 태양빛을 많이 받으니까 여기가 여름이 되는 거지, 남반구에. 네. 이해가? 네. 그래서 태양빛을 가장 많이 받을 때가 태양빛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니까 여기서는 C겠죠. C가 태양빛 입사하기 가장 직각으로 떨어질 테니까. 이거 이해가? 네. 좋아. 그래서 B 시기가 아니라 B는 봄이라고. 봄보다는 여름이 태양과 거의 가장 가깝겠지. 그래서 이 니은이 맞습니다. 아니면 B가 아니라 C로 바꿔야 되니까 니은이 틀린 거지. C 시기에 남반구는 태양과 거의 가장 가까워진다. C 시기에 우리나라는 스키장 이용이 많아진다. 맞을까? C 시기는 북반구가 무슨 계절이야? 겨울이야. 그러면 스키장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기읍 디귿이 정답이네. D 시기는 오스트레일리아가 남반구입니까? 북반구입니까? 남반구잖아. 그러면 D 시기에 남반구는 무슨 계절이라고 할까? 가을이야, 가을. 가을에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리지 않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이 정도 풀 수 있겠니? 자, 10번까지만 보자. 10번 11번 둘 다 해야겠네. 자, 우리나라 서울이 오전 12시일 때 오후 12시가 되려면 날이 12시간 차이가 나야 되죠. 네. 12시간 시차가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일까? 그림. 아씨 되게 잘 안 보이긴 한데 런던 보자. 런던은 우리나라가 0으로 표시되어 있네. 0이죠, 0. 우리나라가 0으로 표시되어 있잖아. 제일 위에 보면 플러스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숫자는 우리나라 표준시와 시차니까 우리나라가 0으로 표시되어 있고 런던 보자. 런던은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런던은 저 파리 위에 있는 거 보이니? 보이니? 아니. 여가 런던이잖아. 런던. 영국 10번 어디야? 몇 페이지에 보이냐? 19쪽 18쪽 18쪽에 10번 어딜 보고 있나? 짤막이 보면 그렇구나. 18쪽에 10번 여기 보면은 진짜 안 보이네. 런던은 영국에 있는데 영국이 이걸로 보자. 와봐 같이 봐라. 여기가 런던인데 여기 너무 흐려가지고 안 보이네. 여기가 런던입니다. 런던인데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올 수 있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화면 크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올 수 있거든. 여기 런던이고 런던은 몇 수로 돼 있어? 우리나라 시차가 빼기 9로 돼 있지. 9시간 시차가 차이 나는 거야. 런던 아니고 뉴욕은 여기 있어요. 뉴욕은 몇으로 돼 있어? 10. 빼기 14라서 우리나라 14시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아니고 시드니는 여기 있죠. 시드니가 위로 올라가면은 플러스 22시간 정도 차이가 나네. 우리나라는 2시간 차이 납니다. 오케이? 네. 모스크바가 여기 있는데 모스크바 그래서 빼기 6시간 위치도 좀 대충 알고 있어야 돼. 모스크바가 어디냐 하면 러시아 저 동쪽에 유럽 쪽에 있는 러시아에 들어가 있어. 모스크바가 그래서 빼기 6시간 차이 나고 리우 데자네이루가 여기 있거든. 리우 데자네이루 12시간 차이 나잖아. 12시간으로 들어가 있죠. 빼기 22로 들어가 있잖아. 리우 데자네이루가. 그래서 얘가 12시 때 요즘 12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어느 나라예요?
어디 브라질 수도입니다. 리우. 네? 지금 브라질의 옛날 수도야. 리우데자네이루가. 브라질에 있는 나라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도시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11번도 보자. 지도의 A선에 대한 설명. A선은 날짜 변경선입니다. 날짜도 A선 보이니? A는 보이니? 글씨가? 네. 네. A가 날짜 변경선인데 동경 180도이자 서경 180도인 거지. 네. 그래서 그린치 천문대를 지나는 선은 어딜까? 1번, 11번에 1번 그린치 천문대를 지나는 선 어디야? 동초전. 본초자원선이야, 본초자원선. 동경 0도이자 서경 0도인 거지, 거기는. 네. 그래서 동경 0도로 갈수록, 동경으로 갈수록 플러스가 점점 시간이 빨라질 거고 서경으로 갈수록 시간이 점점 늦어질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시간이다. 경도 0도 선으로 세계 표준시의 기준이다. 여기는 어딜까? 여기도 본초 자원선이겠죠. 경도 0도잖아요. 0도. 서경 180도 여기로 가면 서경 1도, 2도, 3도 이렇게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동경 1도, 2도, 3도 이렇게 가는 거고 그 사이에 경도 0도선 그 다음에 세계 시간의 표준시 세계 표준시 그린치 천문대를 지나고 경도 0도선 세계 표준시 기준 이거 둘 다 1번, 2번이 전부 다 본초 자원선이고 날짜 변경선은 이제 그거랑 12시간씩 차이 나는 거죠. A선에서는 12시간의 시차가 발생한다. 맞아요. 아니지. 욜로 플러스 본초 자원선에서 이쪽으로 플러스 12, 아. 이쪽으로 마이너스 12. 그래서 총 몇 시간의 시차가? 24시간의 시차가. 그래서 하루가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24시간의 시차가 발생한다. 동경 180도선과 서경 180도선이 만나는 지점이 맞는 정답이겠죠. 그 날짜 변경선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A선을 기준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는 하루를 빼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는 하루를 더한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는 하루 반대로 바꿔야 돼요. 동쪽에서 여기서 서쪽 A선이 여기 만약에 있어. 봅시다. A선이 있어요. 여기가 영국이고 여기가 영국이야.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쭉 플러스 뭐 11시간 이렇게 되는 거지.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11시간 되는 거지. 그렇지. 만약에 여기가 뭐 3일 밤 11시였으면 여기는 22일 11시란 말이야. 밤 11시. 여기는 낮 11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면은 여기서 딱 24시간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면 여기는 날짜가 하루 빠른 거고 서경은 날짜가 하루 빠른 거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 하루를 더 해야지. 여기는 새로 날짜가 다음 날이 빨리 오는 거니까. 이해 갑니까? 네. 여기는 날짜가 늦다니까. 여기는 날짜가 빨리 온다고. 그러면 다음 날 일찍 오는 거야, 여기는. 여기는 하루 중에 제일 늦은 시간이고. 여기는 여기로 갈 때는 날짜가 하루 더 하고. 여기는 이제 22일, 23일이니까.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는 하루를 빼야지. 여기는 하루 중에 가장 빠른 시간, 여기는 하루 중에 가장 늦은 시간이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이다. 이 정도가 조금 어렵게 나온 편인데 이 정도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4번까지 정도. 괜찮니? 넘어갑시다. 쭉 넘어간다. 하고 열대기로 갑니다. 28페이지. 문제는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혼자. PDF로 달라고 하면 PDF 줄 테니까 PDF 필요한 말하고. 세계 기후 부분인데 기후가 어떻게 변한다 아까 기억나니? 열건 언냉한 몇 분 남았냐 혹시 시계 있냐? 없냐? 저 핸드폰. 나중에 말하게 열건 언냉하는데 일단은 적도가 이렇게 지나고 이 기후 구분도를 만든 게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라는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이 퀘펜이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봤니? 퀘펜의 기후 구분도라고 그러는데 얘가 누구냐면 기후학자인데 전공이 뭐였냐면 원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공 살려서 먹고 살기가 힘들거든요. 난 역사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사회를 가르치고 있잖아. 그렇죠? 얘도 전공이 수목학 전공이야. 그러니까 나무랑 뭐 잡초, 풀 이런 거 그런 거 막 이렇게 막 드립다 막 꽃 보면 흥분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 나무 보면 흥분하고 잡초 보면 흥분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걸로 전공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어디 들어갔냐면 기상청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한 40년 동안
일기예보막 이런 거 하면서 쭉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어가지고 내가 전공했던 수목학이랑 원래 관심을 가지고 있던 수목학 나무 그거랑 이제 40년 동안 일했던 기후랑 기상예보 이런 거랑 합쳐가지고 나무에 따른 기후 구분도를 만들었어. 이상한 사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나무 덕후를 있잖아요. 나무 덕후. 나무가 자라는 지역이랑 날씨를 딱 이게 세 개를 보는데 나무가 자라는 지역이 있고 나무가 안 자라는 지역이 있더라. 그래서 처음에 수목기후와 무수목기후로 나눕니다. 수목기후는 나무가 자라는 지역이고 무수목기후는 나무가 안 자라는 지역이고 이해가요? 네. 근데 나무가 자라는 기후 지역에서도 지역 위치를 보니까 위치별로 자라는 나무의 종류가 다르더라. 그래서 일단은 열, 건, 온대, 한인데 어디가 무수목기후냐면 건조기후는 비가 안 와서 나무가 안 자라. 맞지? 열대도 안 오지 않아요? 열대는 열대우림. 나무 많지 엄청 많잖아. 열대지역에 열대우림 나무 우거진 밀림 정글 그 맞네요. 맞네요. 그리고 한때는 너무 추워서 나무가 안 자랍니다. 얘네 둘이 무수목기후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요 중간에 잘리니까 일단 열대의 기후는 야자수가 자라는 지역입니다. 야자나무가 자란다. 그리고 건조기후는 비가 안 와가지고 나무가 안 자라. 온대기후는 활렵수가 자라는 나무입니다. 지역이 활렵수. 여기는 되게 그 기후가 좀 온화해가지고 넓은 나무 이파리가 자라는 거지. 냉대림은 침엽수가 자라는 기후입니다. 날씨가 좀 추운 지역에서는 태양빛을 많이 못 받으니까 날씨가 추워가지고 움츠릴 거 아니야. 나뭇잎도 움츠리거든요. 그래서 뾰족뾰족한 소나무처럼 이게 뾰족한 나무가 자라. 그걸 침엽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냉대림에는 침엽수가 자란다. 한대기후는 안 자란다. 이렇게 나뉜 겁니다. 괜찮아요? 이게 아예 안 자라요? 안 자라. 나무가 없어. 있기만 했어요. 툰드라 기후. 그래서 그 여름에 잠깐 있기만 했다가 다시 이제 겨울에 얼음으로 뒤덮이고. 건조기후도 야자나무 일부 자라긴 하는데 좀 예외로 치거든. 그래서 그 오아시스 옆에 대추야자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없어요. 선인장 이런 거 자라는 거지. 기후. 그럼 북한도 침엽수가 자라요? 북한은 침엽수가 많이 자라죠, 당연히.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잖아요. 거의. 기후 봅시다. 기후. 요것도 기억해두세요. 어떤 대기의 흐름이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은 날씨라 그래요. 근데 그 날씨가 1년 정도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이런 날씨의 상태가 자주 나타나. 그런 거를 기후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흐름을 날씨라고 하는 거고 장기적인 흐름, 일정한 이제 추세 이런 거를 기후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열대, 건조, 온대, 한대는 전부 다 기후예요. 이 지역, 저위도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날씨가 계속 덥고 무더운 게 나타나. 비가 많이 오고 야단수가 자라 이런 기후가 나타나. 이런 거죠. 자, 이런 기온 분포에 영향을 끼친 건 뭐냐면 첫 번째 위도의 영향. 그래서 등온선이 날 온도가 똑같은 선이랬지. 등온선은 위도와 평행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까 일자르면서 봤던 거. 그래서 1년 내내 적도 지역은 1년 내내 뭐 이가 왔다 갔다 하든 말든 여름에도 태양빛을 많이 받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태양빛을 많이 받고 그래서 1년 내내 더운 지역 적도. 그리고 밑에 대륙과 해양의 분포에 따른 영향. 같은 위도 지역이라도 저기 보면은 자료 3번 봅시다. 잘 안 나오는데 자료 3번에 잘 안 보이죠? 건조기후 때 아프리카 북쪽이랑 유럽 와하면 똑같아요. 아주 그랬습니다. 인도인데 요 아프리카 북부는 다 사막지대야. 사막지대. 원래 여기가 적도가 아프리카 중간에 적도가 지나가거든. 적도가 지나가고 그 위에 열건 온대간이니까 건조기후 때가 위치할 거야. 그렇지. 근데 인도는 건조기후 때가 아닙니다. 어디 건조기후냐면 얘네들 위도가 온대기후가 여기 잡거든요. 열건 온대간. 캠페인이 유럽 사람이라서 유럽 기준으로 산 거예요. 유럽 기준으로 열건 온대간이 순서대로 정해졌는데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은 열대가 밑에 있고 위에가 건조기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온대가 더 밑에 있어요. 열대, 그다음에 온대, 그다음에 건조기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시아 지역은 대륙 땅덩이가 커서 그래요. 유럽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건조 기후대가 나타나야 되거든. 근데 여름에 이게 편서풍이 나왔는데 여름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습한 바다 바람을 많이 받아요. 인도 지역이. 그래서 여기는 건조 기후가 안 나타나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바다 바람을 이렇게 좀 맞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비가 많이 습한 그 바람을 많이 받아서 비가 많이 내린단 말이야. 인도 지역은. 그럼 위로 올라가면 건조한 바람이 불겠지. 그래서 중국 내륙 지방의 몽골 지역은 여기가 건조 기후야. 건조 기후가 여기는 열대 바로 위에 있는데 여기는 온대 위에 있어요. 유순서가 바뀌는 거죠. 이거는 뭐 영향이냐면 수륙 분포 차이입니다. 대륙과 바다의 분포 차이 때문에 건조 기후가 훨씬 위에 형성되는 거예요. 인도가 온대 기후예요. 인도가 아열대 기후로 분류를 하는데 온대 기후로 넣기도 하고 여기는 열대 기후로 분류돼 있대. 근데 그 인도랑 잠깐 와라. 다시 와라. 다시 와봐. 인도는 열대 기후로 들어가고 여기는 봐봐 열대 위에 건조 위에 온대 기후지. 태페니 유럽사 독일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게 맞는데 아시아 지역은 열대 위에 온대가 초록색이죠. 온대 위에 한대 위에 건조 기후가 나오잖아. 엉망진창이죠. 한대가 왜 저기 있어요? 한대가 여기가 벵골 고원 지방이라 가지고 여기는 지대가 되게 높거든요. 그냥 히말라야 산맥이 높은 지역에서 한대가 적혀 있고 위에 히말라야 산맥에도 지금도 그 빙하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높은 지역이라서 빙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빙하에 막혀가지고 습한 바람이 북쪽으로 못 가. 그래서 비는 다 여기서 내리고 인도 지방에서 다 비가 내리고 이거 넘어가면 건조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막이 나타나요. 여기가 몽골 고비 사막 지역입니다. 괜찮니? 네. 그래서 이렇게 위도 차이가 제일 크긴 한데 위도 차이뿐만 아니라 지형의 차이 그리고 수륙 분포의 차이도 많이 영향을 받는다. 바다의 영향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지형 바람의 영향 이것도 요게 히말라야 산맥이거든.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가지고 바닷바람이 여기로 쭉 와가지고 여기서 비를 다 뿌리고 가. 넘어가면은 이제 건조한 바람이 불겠지. 그래서 여기 사막 지역 나타난다. 이런 내용이다. 다음 시간에는 짧게라도 좀 시험을 봅시다. 조금 이거 하는 것만이라도. 네. 뭐?